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크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주 이렇게 경쾌하게 다시 만났는데 좀 독서법을 새롭게 해서 같이 2023년부터 책을 읽어보자 이렇게 일기투합했잖아요. 발가락. 올해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독서법은 스웨덴 독서법입니다. 스웨덴이 독서 강국이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읽기에 대한 어떤 좀 성찰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스웨덴 독서법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스웨덴 독서법을 하면 뭐가 좋은가? 일단 기억력이 좋아지고요. 스웨덴에서 학교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한대요. 독서 교육을. 그래서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 책을 읽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너는 이 책에서 어떤 거가 있을 것 같니? 어떤 걸 원하니? 이 책은 어떤 거 같니? 이런 거에 사전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다시 만나서 독서 토론을 하는 포맷으로 한대요. 그런데 이제 기억력이 진짜 빛의 속도로 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뇌는 반복을 하고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기억에 더 좋고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알죠. 좀 내가 정리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기억이라는 게 똑같은 거를 또 읽고 한다는 게 보다는 자꾸 다른 방법을 중간중간에 바꿔가면서 뇌를 훈련시키는 네네. 그래서 발가락이 스웨덴 독서법을 1, 2, 3 스텝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다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네, 드리겠습니다. 스텝 1. 사전에 간단하게 읽기. 대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요약 정리하면서 빠른 속도로 훑어읽기입니다. 요약 정리까지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약간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 1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막 팍 하고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네. 스텝 2? 네, 스텝 2는 사실 스터디 그룹이 있는 분들은 더 좋으시겠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죠. 대부분 네. 없을 수 있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읽은 내용, 이해한 내용을 각 장별로 나누어 의견 교환을 해보는 안 겁니다. 읽은 상태에서. 안 읽은 책을 상태에서. 안 읽은 상태에서. 초벌로 그냥 대충 본 상태에서.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더 기억력이 이제 좋아지겠지만 요즘은 뭐 녹음 기능도 있고 촬영 기능도 있으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해보는 거죠. 네. 그럼 뭐 AI랑 대화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시리랑 누구야? 해보시면 나 이거 읽었는데 이거 어떨 것 같아?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스텝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텝 3는 일단 읽어야 돼요. 자기 혼자. 네. 자기식 읽기라고도 하는데 자기식 읽기를 상세하게 읽으면서 뭐 요약할 수도 있고 메모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거를 본인만의 방식으로 한 다음에 훨씬 이렇게 좀 속도가 짧아지겠어요. 앞에서 뭔가 초벌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친구를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이제 거기에 선택이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얘기해보는 거 선택 부분을 열심히 해왔다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도 같이 하겠다. 이런 그렇죠. 걸 담아내는 걸 하고 싶다. 사람에 따라서 뭐 목차 위주로 훑어읽을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페이지에 눈에 띄는 단어 이렇게 봐도 훑어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책이기 때문에 화면이 아니고 네. 나 숫자 써! 뭐 근데 요즘에 그 OTT에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한 10분 차로 뛰어가면서 장면에 누가 나오나 살짝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하는 시간을 또 갖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책 읽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책을 읽고 친구도 만나서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 뇌를 막 훈련시켜서 23년에는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뭔가 새로운 발전하는 기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책을 뭐 읽고 솔직히 저도 독서회 모임을 해봤지만 솔직히 책을 읽고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렇죠. 책 안 읽고 오면 또 소외감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이 스웨덴 독서법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게 책을 그냥 하나의 텍스트로 이거를 막 침착하게 읽지 않고도 독서 토론이 가능하다. 왜냐면 이렇게 읽고 내가 여기 부분에서 읽었는데 너는 우리가 다 짚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독서를 막 하지 않고도 독서 모임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게 텍스트로 가는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길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꼭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스웨덴 독서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어떻게 앞 스텝 1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텍스트의 포도밭이라는 책을 스웨덴 독서법으로 처음으로 읽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 책은 이반 일리치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저자분이 쓰신, 존경스러운 저자분이 쓰신 책 읽기에 관한 근원적 통찰이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스웨덴식으로 스텝 1, 스텝 2까지 해보죠. 네. 할까라. 네. 그러면 어떻게 궁금해하기 스텝 1 간단히 읽었나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딱 만나서 그 궁금해하기를 보려고 목차를 딱 봤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그냥 줄줄줄. 너무 많아. 모르는 단어가 너무 줄줄줄 맞아. 있는 거에서 이 책을 어떻게 하면 호털기를 할 수 라틴어예요. 다. 그러니까 있을지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 목차를 쓰기를 했습니다. 쓰기를 하면서 너무 어려운 단어를 내가 먼저 만나서 익숙하게 되면은 이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 접근이 좀 더 쉬운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글로 써봤어요. 좋네요. 제목을 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책에 관해서만 이런 방법을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이제 다 라틴어도 있고 뭐 거울로서의 페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제목을 글로 하나하나 써가면서 궁금증도 생기고 또 이거를 영어로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보고. 네. 그랬더니 이 안으로 좀 들어가면서 그 페이지 제목이 들어있는 페이지를 좀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호기심도 갖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을 많이 가졌군요. 네네. 제목을 너무 낯이 있지 않은 단어를 좀 낯익게 하면서 그래야 할 수 있어. 넘을 수 있는 허들이야. 넘을 수 있다. 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 이 책을 알게 된 게 김현수 작가가 쓴 책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읽었잖아요. 네. 이토록 평범한 미래. 그 책에 이반 일리치의 글귀가 나와요. 이 굉장히 명언이 있죠. 미래는 없다. 희망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에 대해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했을 때 이 책을 만나게 돼서 그러면 이 책이 뭘까? 그래서 이제 저도 목차부터 봤어요. 근데 뭐야? 왜 다 라틴어? 얘는 뭐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에 뭐 칠살하지 않고 그냥 쭉쭉쭉 봤어요. 서문의 첫 글자가 이 책은 이 저자가 학자처럼 글을 읽는 어떤 방식이 생겨나면서 수사처럼 글을 읽는 방식이 쇠퇴한 거에 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 첫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읽어서 학자처럼 읽자고 수사처럼 뭔가 이렇게 사유하는 거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좀 맥락을 잡아가면서 봤더니 뭐 어려운 단어도 다 주가 있고 해석이 있고 정말 이제 쭉쭉쭉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이제 빅토르 후고가 쓴 이거 뭐지 어떻게 있죠? 디다스 칼리콘이라는 책을 다시 해석한 책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큐를 얻었죠. 그래서 쭉쭉쭉 읽었더니 그냥 뭐 다 주가 달렸어요. 어려운 말에. 그래서 난이도가 높지 않다? 그거를 이제 캐치했죠. 저는 궁금해하는 거를 글 쓰면서 좀 했다면 꾸미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요걸 터득하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첫 문장을 보고 뭐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이 디다스 칼리온을 쓴 해석한 칼리콘을 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렵지 않다. 봤더니 더 놀라운 거. 책이 되게 두꺼워서 한 4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200페이지에서 끝나. 나머지는 다 주야. 왜 이런 이거 모르지? 이거 되게 득템 느낌. 훑어보기는 이런 장점이 있다. 네. 그래서 난이도 체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책 내용에서 내가 얻을 게 무엇인가. 근데 지금 제 처지가 뭘 막 써야 되는 숙제가 잔뜩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돼서 스스로 좀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제어하고 그거를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년간 수도사처럼 살고 싶다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수도사들이 어떻게 지혜를 갈구했는지 그 방법론을 알고 싶다. 그런 쪽으로 이제 등불을 킨 거죠. 잘 감이 안 온다. 근데 그거는
각자만의 방식으로 하면 네.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텝 1이 스텝 2랑 또 연결이 되는 게 스텝 1 나 혼자 한 거를 스텝 2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또 이게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목차를 다음번에 써봐야겠다. 발가락은 난이도도 좀 점쳐봐야겠다. 뭐 이런 느낌. 어려운 책이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글씨도 좀 뜨문뜨문 있네. 뭐 이렇게 빽빽하지 않네. 빽빽하지 않고.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부분이 이제 명확한 책이라서 돌려 말하지 않아.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렇죠. 네. 그 프랑스 무슨 그 철학자들 막 끝에 막 돌려 말해서 지금 앞에 읽은 거 다 아니다라고 끝나가. 돌아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일관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약간 결을 느끼는 느낌? 네. 그래서 살짝 얘기를 해보면 이 책은 읽기에 관한 통찰이기 때문에 읽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나는 선택할 것이다. 근데 발가락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텝 2를 지금 막 리얼하게 하는 거니까 그동안 이제 책을 읽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성찰하고 싶었다. 읽기에 대한 생각을 좀 이 책에서 뭘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점이 있나요? 천천히 읽자. 천천히 읽자.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왜 지금 시대에 굉장히 조급하게 살잖아요. 뭐 사람들은 초 단위로 계획을 세워놓고 산다는데 사실 그거는 어디인가에 쫓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좀 슬로우 오늘 슬로우. 한 챕터 읽어야지 하지 말고 3장만 읽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읽다 보면 조급해져요. 그렇죠. 왜냐면 더 많이 읽고 싶고 왜 초콜릿 먹으면 더 먹고 싶듯이 이게 약간 텍스트가 나를 꽉 움켜쥐는 그런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약간 좀 벗어나서 해방감을 느끼면서 좀 읽자 이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저는 기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엄청 책을 한 권 읽으면 그거를 다 씹어먹고 소화시키고 체화하고 자기 삶에 반영하고 이제 읽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 이 깨달음까지 간다라는 좀 그런 루트 어떻게 보면 그런 사다리 이런 것들이 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책들에 다 나온 얘기예요. 묵상이라는 것도 묵상 나오고 제목에서 많이 영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또 감안하면서 책을 읽고 다시 만나는 걸로 곧 만날 테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스웨덴식 독서법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래요. 네. 안녕. 안녕.